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삼인 삼색 정치 토크 문안박. 3인 3색 정치 토크 문안박.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모아서 단박에 혁신과 연대의 관점으로 특히 문안박의 처지와 조건, 입장을 살펴보면서 분석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대리해서 황희 새정치민주연합 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치통 황희 오늘, 선생. 예, 치통으로 왼쪽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스트레스가 치통으로도 가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보니까 이 방송 때문에 문안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든 잘해야 되는데. 오늘 보겠어. 어떻게든 떠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네, 이 치통을 무릅쓰고 센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를 대신해서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철수 대표 뵌 지는 오래됐지만 뭐 만나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문자 왔다면서요. 뭐 뭐라고 왔어요? 차츰 방송에서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풀어. 예? 궁금해요. 자,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신해서 권오중 서울시 전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오중입니다. 직함은 제일 있어 보여요. 수석.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요? 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깥에서 이번에 집회가 되게 많았어요. 그죠? 주말에도 집회가 열렸고, 네, 인사동에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른들이 처음에는 막 50대 아저씨들이 니들이 역사를 알아! 이러면서 막 분탕질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박수치는 어른들도 있고 막 고생한다 그러고 음료수도 주고 막 그런 게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공론 분열을 해서 이 고정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보수 결집을 노렸던 박근혜 대통령이 의외로 네.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단결시켜주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차원을 보면 네. 집회 시위 요즘에 학생들이 하는 것을 보면 예전에 이제 소고기 미국산 수입 소고기 반대 2008년. 투쟁, 네. 2008년도에 그런 경향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 투쟁, 네. 그러니까 뭐 대여 투쟁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국민들, 학생들의 개개인의 문제로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야권에서 좀 유념해서 아주 재미있고 발랄하고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벌여나간다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도 봐도 이렇게 피켓팅 하잖아요. 네. 피켓팅하면 거기 나온 이제 문구들 보면 이거는 뭐 정쟁이나 정치화된 건 아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들, 고등학생들 서명운동하고 그들이 든 피켓팅을 보고 기성세대로서 많이 또 배워요. 네. 거꾸로 이제 반성도 하면서 네. 그래서 실제 이런 것은 이제는 그 진보 보수의 어떤 정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아이들의 그 미래 문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보니까 중학생 특히 고등학생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고1이 제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시험이 끝났어. 싹 다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시기를 잘못 잡으셨네요. 시험이 딱 끝나고 애들이 싹 다 나와서 이거 뭐야 뒤집어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그 불편한 심내를 고등학생들의 그 올바른 역사관을 갖다가 시험에 대한 해방감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이런 방송을 하면 안 되나? 저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 여러분 힘내세요. 네. 네. 또 이런 식으로 또 팟짱 많이 편가르기 들어주십시오. 하네. 근데 저는 그 학생들이 굉장히 똘똘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고등학생 인터뷰를 했는데 틀린 거 외워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또 제가 광화문 그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그 서명운동 하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 갔는데 국회의원들이 막 앞에서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기자들만 카메라만 막 있고 사람이 없다가 국회의원들이 조용히 하니까 그 한 무대기에 남자 고등학생 아이들 야 가자 우리 문제니까 서명하자 이래갖고 애들이 막 줄 서가지고 서명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갔더니 중학생 여자애들이 또 와가지고 화장한 여학생들 와가지고 막 서명 요새 애들 다 하니까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거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학생들 스스로가 이건 내 문제다. 그러니까 먹는 것처럼요. 급식에서 미국산 소고기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이거는 당장 내가 시험 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문제니까 거리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시험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뭐 약간 좀 대통령이 우리의 생각을 주입한다? 약간 꼰대로 보는 것 같아요. 꼰대. 아, 구려 이러면서 네. 아니 난 내 생각은 내 거야. 자기가 뭔데 주입하는 거야. 이런 요즘 청소년들의 재기발랄함, 네. 자기 의지 의지를 솔직히 표현하는 네. 그런 거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게 광범위하게 무슨 그 친구 청소년들이 무슨 청소년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아니더라고요. 않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는 낡은 사고에 대한 저항, 반발의식 네. 요즘 청소년 나온 것 아, 같습니다. 꼰대가 싫어. 네, 뭐 하나로 하라는 게 싫어. 근데 집에 자제분들 계시잖아요. 그 몇 학년이세요? 황희 부대변인은? 우리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네. 아 그리고 저기 중3입니다. 중3. 저는 그래서 꼰대 소리 들을까봐 네. 말을 안 합니다 서로. 아니 근데 뭐래요? 그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애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 집에서 대화가 없어. 그게 더 문제야. 아버지하고 얘기를 안 하는구만. 아 큰일 났다. 대화가 필요해요. 그 요즘 저희가 이제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네. 다양하게 역사를 다양하게 해석해서 심지어는 또 예능화까지 해서 한 네네.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제가 뭐 어제도 봤는데 뭐 툰드라 쇼인가요? 뭐 이런 말 해도 실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방송 홍보하지 마시고요. 네. 네. 어쨌든 아주 재밌게 네. 해석한 역사를 해석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런 거에 이미 우리 청소년들이 젖어 있다. 그런 거에 또 그 몸에 스스로 체득돼 획일화된 있다. 역사 교과서를 가르친다 한들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접하기 때문에 그렇죠. 친일 독재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집회 직접 나가 보신 분도 계시죠? 네. 어떠셨어요?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토요일날 뭐 4시에 그 국민대회 네. 끝 무렵에 갔다가 네. 그 파이낸스 빌딩에서 하는 저녁 촛불 집회 잠깐 보고 왔는데 네. 뭐 일단 분위기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일반 지나가는 시민들도 뭐 크게 욕하는 사람들 없고 예전에 뭐 그 야권에서 뭐 서명운동 받을 때 어버이연합이 한번 침탈한 경우 네, 빼놓고는 네, 상당히 뭐 공감을 얻는 것 같고 특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체들이 좀 나서는 분위기에 대해서 네. 호의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그때 청계광장에서도 여대생이 나와서 이제 뭐 대자보가 막 붙고 있다. 예전에 대자보 또 운동이 또 벌어지듯이 네, 네. 그런 발언들을 한 것들이 굉장히 좀 호응이 있었고 네. 뭐 그날 2시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뭐 인사동에서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국정화 저지 뭐 학생 행동이라고 해갖고 뭐 이렇게 연좌하고 네. 뭐 이런 거 피켓 시위를 했다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뭐 교복들을 입고 애들이 네, 다 교복 나서 입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반향이 크죠 오히려. 아 쟤들이 자기 얘기들을 자기 스스로 하는구나. 네. 아 그러면 저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옆에서 네. 보고도. 오늘 아침 우리는 좌편향 역사를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 자기가 이렇게 쓴 손글씨 팻말을 들고 있는 그 여학생. 너무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영어 배운 줄 알았어 처음에.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직접 다 각자 자기 교복을 입고 선 모습이 이거 정말 자기 문제로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는구나.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다 그 시험에 공부에 막 찌들어 있다고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구나. 막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나저나 김무성 대표가 토요일 날 그 산에 갔다 왔더라고요. 그 왜 산악회를 느닷없이 만들었을까요? 그 당 중앙위 산하에 뭐 산악회를 민주산악회 출신이라서 YS한테 배웠지. YS한테 배웠구나. 정치는 산에서? 산에서. 근데 산에서 정치하면 정치가 잘 돼요? 아무래도 뭐 정치가 산으로 가면 어떻게 해? 대중 속으로 가야지. 발대식에서 한 얘기는 또 황당하잖아요. 좋은 산에 가서 네, 좋은 산에 가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90%의 국사학자가 좌파다. 그리고 좌파 사슬을 끊기 위해서라도 국정화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치통 황희 선생. 본인이 그 사실은 맨 처음에 정치를 한 게 YS계에서 출발했잖아요. 네. 근데 YS계에서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이 그 역사에 대해서 이게 맨 처음에 이제 국정화를 맨 처음에 반대하고 검정화를 시작했던 게 아마 YS 때부터 그렇죠, 96년. 네, 시작했을 거예요. 신학당 시절에. 그런 걸 또 본인 스스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당시에는 또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가 되게 뭐 임정에도 참여했었고 뭐죠? 그 해방 이후에 그런 장면 정부 네. 여기도 참여했었고 뭐 이렇게 좀
애국자인 것처럼 됐다가 이 시각들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도 이런 방어를 하는 게 아닌가 실제. 그렇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예전 저 김문수 따라하기식인 것 같아요. 김문수 따라하기, 예. 김문수 코스프레. 예, 예전에 그 김문수가 이제 그 대통령 후보에 나오기로 하면서 네.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들을 강화하고 보수의 아이콘으로 좀 서려고 했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권 주자들은 보면 뭔가를 해보려면 다 보수의 아이콘화 특히 극우 쪽으로 자꾸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네. 모습도 예전에 오세훈 씨도 그래야 그랬고 표가 좀 몰리나? 그런 부분들을 간과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막 몰리는 걸 보면서 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김무성 씨가 왜 이런 것에 앞장을 서는지가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그런 결론 말고는 제가 보기엔 뭐 이해될 거 없는 그러네요. 것 같아요. 아니지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네. 그러니까 이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인 그 성격이나 기반은 네. 영남을 기반으로 한 보수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개혁적인 중도적인 네. 소장파들과 달리 네. 영남 내에서 그 반공 극우 논리를 대변하는 그 보수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자 당내 지지 기반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게 원조 보수 맞냐? 박근혜 대통령도 평소에는 극우 보수였다가 네. 대선 때 복지하고 뭐 사회 빈부격차 얘기하면서 네. 김종인 네. 그리고 또 누구야 우리 이상돈 박사 이런 사람 네. 모셔다가 하다가 대선 끝나니까 나몰라라고 네, 다 팽개쳤죠. 예, 복지 보수에서 안보 보수로 원래 수구 냉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김무성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차기 권력의 향배를 가름지는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싸우다가 네. 지지 기반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김무성이 과연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보수 결집을 위한 그렇죠. 것이다. 김무성 대표의 본질이죠, 본질. 그렇군요. 예. 뭐 일각에는 부친의 선친의 친일 행적을 좀 미화하려고 교과서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 그리고 어쨌든 정치 무관심은 한 30% 있는 거니까 나머지 보수만 모아서 선거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선거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요, 전 재밌는 게 유승민 원내대표예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토요일 날 김무성 대표는 산에 가서 좌파가 문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양반은 또 계산성당에 가가지고 700명 모아놓고 보수 개혁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상반된. 그러니까 과연 김무성과 유승민의 대결 이게 막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성당에서 쭉 제가 전문을 못 카톨릭 보고 신자. 네. 전문을 못 보고 그 기사로만 봤는데 네.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거는 뭐 신부님하고 성직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성당에선 나는 거짓말 안 거짓말하지 한다. 않는다. 네. 박 대통령이 잘 되길 바란다. 네. 약간 좀 뭔가 이 손을 내미는 듯한 느낌. 네. 그러니까 내년 공천에서 나는 대구에 나올 테니 박 대통령도 내 진심을 알아주고 네. 좀 배제하지 말아달라. 네. 공천 줘. 네, 그런 그런 좀 이렇게 유화적인 100% 제스처를 공천. 네. 했다는 데만 저는 좀 방점이 좀 찍히고 네. 다른 얘기들은 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이상하게. 그렇군요. 예, 약간 네. 제가 보기엔 이 오랜만에 등장해서 그런지 예.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한 이 임팩트를 자신의 준 거 아닌가. 공천권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그 그건 배신의 정치. 고백성사? 배신의 정치. 그렇지. 그 회개하는 건데. 회개하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황희 부대변인? 아니 저는 일단 그런 식으로 새누리당 내에서 네. 여러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분화되고 이런 것 자체가 네. 그 정치를 하는 사람, 특히 야당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좀 두렵죠. 네. 사실은. 그래요? 두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새누리당 전에 보면 독일의 어떤 사회주의 정당하고도 MOU 맺고 복지에 네, 대해서 그렇게 예. 학습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뭐 김무성 대표 스탠스가 이상하긴 합니다만 옛날에 3당 야합할 때 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끼리 이제 다양하게 누구는 극우로 가고 아까 우리 권수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선 뭐 표 결집으로 해서 극보수로 가고 또 누구는 개혁 보수를 보수. 개혁 보수로 가고 이렇게 보수 내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조금 분화되고 스펙트럼화되는 것 자체가 실제 그 정치 스펙트럼상 포지셔닝 야권의 포지셔닝 폭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닌가. 유승민이 야권의 표를 일부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중도표를 먹을 수 있다. 중도표를 먹을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여권의 주자가 많아져서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거는 문한박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둘이 싸워라. 싸워서 도움이 된다기보다도 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영남을 기반으로 한 보수층을 둘다 결집하기 위해서 영남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네.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약간 극우 보수를 음. 그 타겟으로 하고 있고 네. 정책 기반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내 투쟁에 집중하는 것, 당내 세력 결집에 집중하는 면이 있다면 네. 그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 차기 권력을 향해서 차기든 차차기든 준비를 하는데 당내에 집중하기보다는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해서 당을 압박해가는 그런 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승민의 선전은 그 고정된 그 여권 내의 보수층, 네. 야권 내의 진보층 이외의 그 열분, 네. 그 여당 내의 외연, 예. 야당 내 외연들을 그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유승민의 선전은 저는 김부겸의 그 상승으로 그 시너지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요? 김부겸의 약세가 아니고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대구에서는 네. 그 대구 선거 뛰어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그 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가 선거만 다가오면 부개미가 사람은 좋은데 탕이 파이다 아이가 이렇게 돌아가는 특성이 있는데 그런 특성이 개인이 맡기는 너무나 좀 그 힘들고 어려운데 만약에 유승민 그 여당 내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그 공고한 이념적 기반을 흔들어서 네. 부동층들에게 네. 어필한다면 야권 내에서도 그 대구 시민들이 야당을 바라보는 새정치민주연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 김부겸에 대한 확장성 또한 네. 같은 시너지가 있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네. 그거는 뭐 지역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대선이라는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네. 어떤 정치 싸움 아닙니까? 네네. 헤게모니 싸움인데 그 여당은 보통 그냥 대세론으로 가고 야당은 뭐 군소 후보든 뭐 3강이든 4강이든 네. 이렇게 좀 치열하게 싸움을 해줘야 각이 좀 쓰고 더 네. 재미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예, 저는 어쨌든 정치는 좀 많은 자원들이 나와서 재밌어져야 그럼요. 관심도도 끌고 주목도도 끌고 네. 그래야 어떤 집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데 네. 지금 여권에서 여러 사람 주자가 나와서 재밌게 싸워버리면 사실 이쪽 야권이 쉽지는 않은 거죠. 그렇군요. 사실 정치는 국민 스포츠거든요. 전 국민이 모여서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서로 응원하는 상대에 대해서 뭐 응원도 하고 또 비토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실제로 그러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전략이 이를테면 개혁 보수라는 것에 그 깃발에 모이는 야권의 지지차 특히 이제 그 중도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가능성. 그래서 사실 야권의 표가 줄어들 가능성 이게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그게 예. 그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면 네. 차라리 군사 독재가 낫다라고 하는 전무가 아니면 전부의 시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승민이 그 극우 보수에서 개혁 보수로 하는 건 우리 사회 발전 아닙니까? 네. 야당의 불리함만을 볼 게 아니라 개혁적인 흐름이 넓어진다는 차원에서 전체를 본다면 그 야당 내에서도 이념적 진보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그런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경쟁, 선의의 경쟁들이 촉발되기 때문에 네. 국민들에겐 더욱더 이롭게 되는 걸 봐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저는 그 어디가 됐든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또 정치 진영 안에서 혁신 경쟁을 과감하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네. 그 여당의 우리나라 이제 정당의 태생이나 네. 그 독재 시대를 겪어온 그 과정들을 보면 지금 집권 여당의 혁신이나 뭐 어떤 진보적인 움직임들은 거의 양념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것은 자기들의 정당성을 어떻게 채우기 위한 양념 수준이지 그 진실되고 진정으로 어떤 역사적인 그 지향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항상 그런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소장파라든지 뭐 여권 내에 네. 이런 사람들 저는 크게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게요. 네. 오늘 굉장히 생각이 네. 예를 들어서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에 네. YS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네. 상당한 중도층의 인기를 끌어안으면서 전격적으로 후보가 됐죠. 네. 저는 유승민 의원을 보면서 이회창 그 씨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 네. 아마 전략적으로 새누리당에서도 이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의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 국회 내에서 발언에 상당히 저기 새누리당 의원 국회 발언인가. 연설? 예, 네, 그래서 네. 되게 그 감동적이었다라고 따뜻한 생각. 보수 뭐 이런 거. 예.
정말 우리나라 보수가 합리적으로 이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그런 희망을 또 보았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의원의 가치는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만 본다면 네. 상당히 전략적으로 전면에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유승민 전 대표를. 대표를.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나선다면은 상당히 위협적이 될 수도 있다. 소위 팀 플레이가 잘 되는 집안이다. 새누리당은 그렇게 되면. 네. 자, 그러면 그 어찌됐든 지금 그 현상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어찌됐든 뭐 김무성 대표, 그다음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간이 어느 정도나 좀 파열음을 낼지. 그런데 또 두 분이 그 박근혜 대표 굉장히 전선이 복잡해요.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무성, 유승민이 한 패야, 그죠? 한 뜻이에요. 그런데 또 교과서 문제는 박근혜, 김무성이 또 한 조로 뛰고 있어요. 이게 다양한 전선이 존재해서 그 애청자들께서는 그 전선을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찌됐든 야권은 교과서 문제로 끝까지 가겠다라는 입장을 문재인 대표가 밝히셨어요. 어제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떻게 잘 보셨어요?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강연은 잘 안 봤지만 또 이건 꼼꼼히 보셨죠? 꼼꼼히. 예. 꼼꼼히 봤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문재인 대표가 서대문 형무소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한번 같이 나가봤는데 네. 뭐 오마이뉴스 최 기자가 쓴 기사도 그 같은 지역구에서 나온 건 아니고 그죠? 역사 예. 교과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감으로. 근데 아무튼 문재인 대표는 굉장히 결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 형무소 사형장을 둘러보시고 나오는데 참 문재인답다라는 게 눈에 이렇게 눈물이 그냥 그렁그렁해서 기자들 앞에 쓰시던데 그 잠깐 보시고 뭐 울컥하신 거죠. 근데 그런 정도의 좀 결기가 있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뭐 일반 시민 사회단체나 여러 여타 시민운동 부분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는데 야당이 뭐 우리는 뭐 발 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지만 뭐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유연하고 국민적 운동으로 좀 해야지 이게 정치 싸움으로 가다가는 약간 좀 늪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대신해서 네. 문안박 토론에 나와 계신 특수영역, 시통 황희 선생님은 어떻게 특수영역 보십니까? 측근. 특수용역 측근. 네. 그냥 측근이 아니라 특수용역 측근. 근데 저는 대표께서 네. 문재인 대표께서 김무성 씨 막 이러다가 문재인 대표께서 문재인 역시 특수용역. 대표께서 그 자신의 그 당 대표 역할을 네. 그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교과서 문제는 네. 친일 문제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군사 독재 이야기도 들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경직성을 가져다 준 거고, 그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고, 이제 모든 출발이 이제 여기서 된 건데, 실제 이런 것들을 방어하고 지켜나가고 하는 것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신이면서 철학입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시하거나 좀 대충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뭐 사실 국정화를 하려는 게 친일 선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당 내부에서는 이거를 좀 끝까지 함께 한다.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실제로 뭐 대충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이거 자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걸 대충 넘어가서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정체성.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진실 혹은 거짓. 뭐 이런 정체성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뭐 바깥에서는 이념 전쟁, 뭐 진보 보수 이런 프레임을 걸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자면 우리 역사, 그렇죠. 친일 독재에 대한 역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걸 상식으로 볼 거냐, 몰상식으로 볼 거냐. 대충 넘어갈 거면 뭐할로 민주당에 들어와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고 이제까지 뭐할로 우리가 이런 고생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이런 거에서는 확실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어제 뭐 저는 인터뷰 내용보다도 뭐 일단 문재인 안철수가 물은 거에 문재인 대표가 화답한 내용도 들어 있었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일단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내용은 뭐 문재인 대표가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는데 한 가지 인상적인 게 강남에 있는 어머니들하고 주부들하고 네. 간담회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드디어 원칙을 세우는 것과 더불어서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즉 이것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다수의 그 참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을 제가 지난번 2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그 우리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들을 교정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동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요새 입시 문제라든가 자녀 교육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는 파락군의 엄마들을 만나면서 이 문제가 단순하게 진보와 보수 이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임을 부각시킨 그 행보가 어제 인터뷰의 핵심적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렇군요. 강남 엄마들을 만나서 역사 교과서 문제를 전 국민의 피력했다는 이슈로 거. 예. 그거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네. 국정 교과서 한 7, 8가지가 교과서 7, 8가지가 하나로 통합되면 네. 시험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 이거 재밌는 것 같아. 들어보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설득력이 있죠. 왜냐하면 7, 8개는 연역이라든가 추리, 종합적 네, 사고를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반면에 하나로 하면 아주 미세하게 외워야 돼. 연도 그런 같은 것까지. 걸 다 네. 외워야 되니까 어떻게 더 보면 어려워진다. 상상력은 떨어지고. 역시 우리는 가재는 개편이야. 문한박이 일치단결해서 문재인 대표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예. 지금 세 분이 모두 박수 치고 있는데 여기 사진 찍어놔야 되는데 사진 찍어서 문재인 대표한테 보낼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외연 확대하고 강남 엄마를 만나는 데는 네. 이게 아무래도 이 안철수 대표가 네. 전 대표가 이 기여를 했어요. 문제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로 만들어야 된다. 아.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안철수 대표가 조만간 전화를 네. 받으시겠네요. 그래서 그런 조언들을 한 것들을 문 대표가 화답한 성격이 아닐까. 네. 네, 그렇게 좀 그렇군요. 긍정적으로 자아자찬해 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권오중 수석이 고개를 돌렸어요. 왜 고개를 돌렸을지 약간 입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고개가 싹 돌아갔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우리 저 서영호 실장 부소장의 이게 심기가 노출되는 것 같아서 참 네. 딱해 보이는. 아니 저는 그 안철수 얘기 좀 대표에게. 우리 권수석한테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네. 그 왜 박 시장님이 문안박에서 네. 문 안에 이렇게 좀 브릿지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하시겠다. 네, 그게 우리 권수석님 어떻게 좀 그렇죠. 그런 출마의 변이죠. 제안과 뭐 이런 걸 통해서 예. 된 뭐 건가요? 꾸준히 그 생각을 하고 계신데 네. 지금 일자리 대장정 하시느냐고 바쁩니다. 지금 며칠째 집에 못 들어가고 네. 현장을 살피시느냐고 네. 바쁘셔서 지금 뭐 정사에 이렇게 신경 쓰실 겨를이 틈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위중한 교과서 문제는 사실 그분이 과거에 그 역사문제연구소에 그럼요. 굉장히 깊게 그 관여하시고 누구보다도 원래 저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서울대는 잠깐 다니시고 네. 단국대 사학과 출신이십니다. 그렇죠. 어, 맞아요. 예. 당국대 그리고 사학과 출신이시다. 예, 그래서 그때 아마 검사가 안 됐으면 네. 역사 공부를 계속 하셨을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때 졸업 논문을 학사인데도 불구하고 네. 졸업 논문을 썼더니 교수님이 너무 좋다고 꼭 대학원에 진학하라고 네. 그런 조언까지 해주셨다는 그렇군요. 본인 얘기가 있으십니다. 본인의 주장이 그 교수님한테 확인한 건 아니고. 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 낡은 진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계신가요? 치통 네.
아니, 저보고 안철수 얘기하라고는 당사자인 저보고 얘기하라면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아 있어요? 예, 그럼 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낡은 진보가 제 귀에는 제 눈에는 그냥 하나로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려요? 되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정략적으로 들려요. 안철수 전 대표의 낡은 진보 진보 주장은? 청산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386하고 친노는 이제 좀 물러나라. 뭐 이 정도 얘기로 들려요. 예. 낡은 진보 이꼴 386 친노다? 그렇죠. 그런 주장을 예.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가. 국민의 정부 때 386이 이제 대거 수혈돼 가지고 네.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들어와서 네. 정권도 바꾸고 네. 그다음에 계속 이제 우리 그 야권 내 이렇게 정치를 좀 풍성하게 했다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정풍 운동이 일어나면서 노무현 소위 이제 친노 정치 세력이 또 들어와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386 친노를 대변한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김대중 노무현 극복하자 이 얘기도 그래서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이고 직접적으로 좀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노무현 시대 정치인들을 물러나라. 다 그런 겁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대신해서 나와 계신 서양호 부소장님. 뭐 아쉬운 거는 네. 안철수 대표께서 진보 진영의 출신. 네. 그 대학 다닐 때 돌멩이 꽤나 던져보고 민주화운동 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자기 고백적인 얘기여서 더욱더 심금 올렸을 텐데 네. 뭐 그런 활동을 안 하셔서 그 평론가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이거는 굳이 뭐 그 문재인 대표도 인정했듯이 낡은 진보가 그 논리적인 모순, 형용 모순이긴 하나 네. 우리네 낡은 모습들은 극복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말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교과서 문제가 두 분이 윈윈할 수 있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 문재인 대표께서 역사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친미 독재 교과서 회기를 반대하는 당의 중심을 세우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진보주의자들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를 설득해서 참여시켜야 한다. 그래서 외연을 넓히는 그런 그 교과서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것처럼 네. 그 두 분이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 것처럼 낡은 진보 청산에 대해서도 그 좀 가리키는 달을 보셔야지 손가락을 보고 그 말이 서로 그 어법이 안 맞다. 진보는 새로운 건데 어떻게 낡다고 할 수 있냐. 이건 서로 상호 모순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태들을 좀 극복해 나가자라고 하는.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낡은 진보 청산 이꼴 386 친노 그만하라는 거냐. 그 왜 말 안 해? 그래 막말로 좀 친노 486 이제 그만하면 안 돼. 많이 해먹었잖아. 아니 그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있을 때 문국현 후보하고 단일화할 때도 그랬고 손학규 그동안에 우리 진보 진영 야당 진영이 문제가 많아서 새로운 인물을 데려올 때도 그랬고 안철수도 그랬고 그 사람들은 항상 와서 이용당하고 활용당했다는 느낌만 있지 이 당의 주인이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지. 물론 본인들이 잘 못해서 한 문제도 있지만 야당 내에서 있는 그동안 이 야당을 책임있게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 본인이 주인이 아닐 때는 좀 물러설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나만이 옳고 나만이 바르다고 하는 그 선민의식 이제 좀 버려야 할 때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의 두 집권 기간 동안 새롭게 수혈된 정치 세력이 그 자체로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386과 친노 세력이라는 게 새롭게 이제 정치하는 우리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근간과 그게 양분이 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막무가내식으로 둘 다 드러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입니다. 저도 뭐 감정적으로 좀 얘기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그 안철수 대표나 외부에서 새로 당에 녹화하고 합류한 사람들의 심정은 좀 변화하자. 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당으로 거듭나자. 이런 뭐 진정성 과연 없는 걸까요? 그냥 저 사람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야당을 이용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일까요? 그럼 저는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이 연대하는 데 있어서 안철수, 박원순 안타깝지만 두 분이 당내 세력이 없는 겁니다. 당내 세력이 없기도 하거니와 새롭게 참여할 정치 세력이 과연 있는지 주변에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옷이 가벼우니까 오히려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죠. 신세진 사람 없고
그 주렁주렁 매달린 식구가 없으니까 혁신하기에도 홀가분할 수 있으니 뭐 안철수 대표가 혁신에 대해서 더 세게 얘기해주고 문 대표가 못 이긴 척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당내 낡은 정치라고 하는 국민들이 야당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을 신뢰 갈 수 있게 두 분이 이렇게 그 서로 문재인 대표가 사명감과 역사의식이 더 있으면 조금 더 양보해서 통 크게 좀 해나갈 수 없는 그게 건지. 그 낡은 진보 세력이라는 게 실제 그 경쟁 대상으로 세력을 얘기하는 건지 실제로 정말 이 진보다워야 되는데 이런 모양은 진보가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상과 이런 것들이 제시되면 낡지 않은 진보는 이런 거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낡은 진보는 이런 거다. 우리가 이런 현안에 대해서 진보 세력이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들리기에는 총선에 있어서 니네 세력 너무 많으니까 너네도 이렇게 다 드러내야 된다.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386 친노 빼면 남는 게 지금 고스란히 아마 비주류, 아니 비노 그러니까 요거만 남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 낡은 진보 청산에 대한 정확한 배경과 도대체 의도에 대해서 선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선명하고 더 세 분이 연대하고 화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죽도록 사랑한다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랑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함께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자는 얘기인데 그걸 자꾸 시시콜콜하게 그 당에 30-40년 동안 쭉 터줏대감을 있던 분들이 뭘 그렇게 안철수 1년 들어오는 걸 갖다가 틈을 찾으려고 노력하냔 말이죠. 사랑한다니까. 사랑하는 점을 찾아요. 죽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사랑한대. 같이 살아. 이 네. 두 분의 그 대화가 네. 좀 정치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문과 오히려 안의 대화가 좀 정치적으로 해라. 좀 이렇게 레토릭도 좀 잘 섞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두 네. 분이 너무 다른 문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예. 문법으로. 뭐 아까 어떤 만약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말한 부분이 뭐 486하고 뭐 친노들 물러나라라고 한다면 그거에 네. 대해서 답을 해줘야지. 그 무슨 낡은 진보라는 게 형용모순이다라고 그 단어 자체를 해석하고 계시면 네. 사실은 핀트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거는 문 대표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대응보다는 네. 저 안철수 전 대표가 원하는 대답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좀 짚어줄 건 짚어줘야지 이게 계속 다른 얘기들만 왔다 갔다 하다가 감정만 상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결국 이제 두 분의 신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두 분 좀 만나면 안 돼요? 사석에서? 사석에서 만났었죠. 네, 몇 차례 예. 추석 전후에도 네. 만나셨고 그랬던 네. 걸로. 아니 네. 그러니까 뭐 그 기자들한테 공개하는 만남 이런 거 말고. 그렇죠. 재보선 때도 비공개적으로 두 분이 만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땐 당연히 만나요. 신뢰 문제가 서로 네. 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그게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가 근본적인 거라면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고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네.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가 어쨌거나 유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이 이미 분명하고 네. 뭐 박원순 시장님을 포함해서 그런 차원이라면 사실은 두 분이 새로운 어떤 세력들을 만들어서 정당을 내 것으로 먹어버리겠다. 지금 사실은 뭐 사상누각 같이 있는 거지 예전 토대 위에 자기들이 올라타기만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 당을 내 당으로 확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면 사실은 서로 간에 그런 부분에서는 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싹쓸이 한번 뭐 물갈이 한번 해봅시다. 세력 교체. 세력 교체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어떤 낡은 진보 정상 이런 것들이 뭐 과하게 포장이 됐더라도 네. 그 내용적으로는 안 하고 찬성한다. 그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서로 한번 내밀하게 얘기해 보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다른 부분은 경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간에 이익이 맞다면 손을 잡아야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서로 간에 안 하고 등 돌리고 있는 것은 제가 본 정치인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저희 기자들이 취재하면 두 분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샤이해. 부끄러움이 많고 그래서 뭔가 좀 막 그 노무현식의 그런 정치가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왜 그래? 뭐 이런. 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네. 뭐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무협지를 보면 네. 영웅이 둘이 나타나서 왜 하늘은 저를 태어나게 하고 저 사람을 또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러는데 왜 이런 식의 비슷한 세 분이 이렇게 나타나셔갖고 한 시대에.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사람들이 좀 헷갈리게 좀 순차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있으면 좋을 텐데 한꺼번에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셋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가위바위보를 할 수도 없고 말이죠. 하여튼 이게 국민들한테 고민을 많이 남겨준 것인데요. 근데 좀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좀 허심탄회하게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예컨대 뭐 기자회견 또 인터뷰 뭐 이런 식으로 대중 공중전을 치를 게 아니라 그 문재인 대표님 사모님이 음식을 되게 잘하신다며 그래가지고 뭐 댁에서 한번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본다든가 뭐 이렇게 노무현식 그런 좀 뭐랄까 스킨십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어때요? 두 분 특별한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이제 매우 부족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좀 근데 주변에서 얘기 좀 하세요. 예, 얘기해서 이제 요즘 많이 아니 뭐 개선돼서 요청만 공개 모임도 하시면 하고 네. 박원순 시장님 네. 공간에 부부 초청해서 양 6명이 모여서 밥밖에 하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안 들어왔어요. 최측근 박원순 최측근이 얘기한 거 제안한 거예요. 서울시장 아유, 공간에서 물론, 두 분 모셔가지고 물론, 식사 한번 대접하시겠다. 물론 그러면 좋죠. 네. 네. 가실 거예요? 아니 뭐 식구 개념이 밥을 같이 먹는다는 개념도 있는데 네. 그거 좋죠. 좋은데 제가 보기엔 안 하던 거 하면 네. 두 분이 뭐 밥이라도 얹히지 않겠어요? 네. 뭐 소주 한잔 하는데 저 술 못 먹는 거 모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면 더 어색해질 테니까. 누가 술을 못 먹죠? 안 대표가 지금 술을 안 드신 지 아예 안 오래되셨죠. 드세요? 네, 한 잔도 안 드시는데 지난번에 맥주 반잔 드시던데. 기자들 만나면서 술 이제 꽤 드세요 이제. 그러신가요? 네, 제가 최근에 반장단 안 모임 봐서? 같은 거 할 때는 술을 좀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드시는 네, 그 아니, 뭐 분위기를 많이 맞춰주는- 드시진 예, 않죠. 아무튼 네. 그래서 두 분이 어색하게 그럴 게 아니라 저는 뭐 정서적으로 네. 개인의 성품이 바로 뭐 바뀌겠습니까? 한평생 살아온 그럼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그러니까 저는 소명감과 사명감. 이번에 총선에 승리하지 않으면 네. 그 대선 승리도 어렵고 정권 교체도 어렵다. 네. 그 일당의 그 새누리당의 집권을 견제하고 그 저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들로 등을 돌리는 야권에 대한 차가운 민심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당내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 국민들이 우리를 불러낸 데 대한 사명감 누가 더 이 사명감이 있는가에 대해서 두 분은 좀 국민과 역사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다면 그런 스타일의 차이 개인의 특성의 차이는 좀 버리고. 네. 저는 버릴 수 있지 굉장히 않을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내가 좀 성격이 그렇더라도 국민적 정치 도의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소명감으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 후년 대선 이거 어떻게 치를 것이냐. 계속 우리가 이렇게 공중전으로 싸움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될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이제 문 대표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 대표에 대해서 뭐 욕심이 많다. 아니 뭐 대권 나가면 되지. 다음에 뭐 대권 유력한 대권 후보일 텐데 왜 총선 당 대표까지 당권을 왜 하냐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우리 서 실장님 얘기한 것처럼 문 대표가 이제 실제 정치에 대한 소명 의식도 있고 실제 그 정치 의지도 좀 강해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당시 전당대회 전에 보면은 여야 후보 통틀어서 상당히 앞서 있었어요. 네. 지지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당의 경험이 없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실제 전당대에 나와서 당의 대표로서 당의 수장으로서 정당을 개혁하지 못하면 앞으로 대권 가도도 없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 대표 입장에서는 대권은 접은 상태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당에 대한 혁신과 총선의 승리 대권을 접었다고요? 아니죠. 이제 당에 대한 혁신과 이제 순서로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당에 대한 혁신과 총선만 머릿속에 있는 거지. 지금은. 네,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전략적으로 쭉 내가 뭐 대권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모든 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네. 문 대표 입장에서는 네. 어떤 걸 가지고도 다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그 교과서 행보, 문재인 대표의 교과서 행보를 보면서 저게 바로 대선 행보인데 저런 걸 좀 진작하시지. 왜 인제서야 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갔을 때 저도 봤거든요. 애들이 막 그 중학생, 고등학생, 초통령이더라고요. 예, 초등학생 막 사진 찍고 근데 아쉬운 게 막 애들이 사진 찍으면 그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막 사진 찍고 말했을 텐데 그래 공부 잘해라. 이제 저 말밖에 할 말이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모 배웠는데 애들이 잘 관심은 없거든요. 했더니 서대문 형무소에서 모 배웠니가 물어봤는데 애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래 공부 잘해라. 좀 그랬어요. 네. 좀 그런 소탈한 행보를 좀 많이 하면 좋고 안철수 대표도 좀 그런 걸 하면 어때요? 청콘 이런 거? 뭐 청춘 콘서트나 이런 거 뭐 많이 했던 양반이고 그분한테 지금 그런 소통의 이미지는 강하니까 네. 좀 정치를 좀 하셔야죠. 정치를. 네, 정치를 오히려 그
안 대표에게 없는 건 정치적인 그 능력이나 경험, 경륜이 필요 정치를 좀 더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그렇군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그들의 행보가 궁금하시다면 3인 3색 정치 토크 문안박 권오중, 서양호, 황희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에 그 장면이 하나가 바뀝니다. 문재인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그리고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이 정부 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3자 연석회의를 여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이제 그 문안박이 문심천으로 바뀌어요. 안 대표 긴장하셔야 돼. 이게 지금 이 연석회의가 그림이 바뀌어. 이제 내일 아침 신문이 사람이 바뀐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선 심상정 대표가 3가지 의제를 꼽았습니다. 물론 교과서 문제 핵심적으로 해야 되고요. 노동개혁, 선거제도 개혁 이 3가지는 반드시 다뤄야 된다. 이런데 3분이 인터뷰를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어저께 밤늦게까지 섭외를 했는데 그 미리 인터뷰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동 이후에는 인터뷰를 하시겠다 그래서 미뤄두고 있는데 자 우선 이 3자 연석회의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주도하시는 거예요. 네, 주도하시는 문재인 대표. 주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주도는 심상정 대표 같아요. 주도보다도 연락이 와서 네. 연락이 와서 이제 응하게 되는 스탠스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좀 맨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네. 왜냐하면 심상정 대표야 정의당 대표시니까 당연히 이제 야권의 한 꼭지로서 네. 천정배 의원님은 무소속이시고 네. 뭐 뚜렷하게 보이는 세력도 지금 없고 네. 그래서 딱 한 분 계시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 창당을 하시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으시지만 그래서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어떠한 세력으로서 이렇게 포함시켜서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언론의 인터뷰 보니까 통합의 대상이다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마도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 대한 공동 스탠스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조금 더 강력한 연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닌가. 네, 문재인 대표는 이 3자 연대를 좀 어떻게 실제 이런 거죠. 계신 되게 부담스럽죠. 당 대표로서. 왜냐하면은 천정배 의원과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맡은다는 것 자체가 네. 우리 당내 그 광주 현역 의원들에게서는 상당히 좀 호남 반발이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수 있고요. 있다. 그다음에 심상정 대표하고도 실제로 이제 당내 반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전격적으로 또 해결되고 타협되면 오히려 더 약이 될 수 있죠. 그 반발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훨씬 더 약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대표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기선대 이야기도 나오고 이거는 지금 뭐 통합하자는 것은 뭐 통합 전대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표 입장에서는 다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부에는 결속을 강화하고 외부에는 통합하는 이런 것들 인터뷰에 나온 것처럼 네. 다 열어놨다. 이렇게 뭐 의미를 보면 교과서 문제를 매개로 그 제도권 내 야당이 단일 전선을 형성했다. 그래서 반박 단일 전선, 네. 반여당 단일 전선을 만드는 게 의미고 여기에 뭐 며칠 후에는 교과서 국정화 반대 네트워크,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네. 저는 뭐 진일 보완 단일 대우를 형성했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 좀 약점 걱정이 되는 점은 네.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처럼 그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즉 그 새누리당이 바라는 게 424 전술 아니겠습니까? 그 고정 지지층 40%를 네. 결속하고 야당의 고정 지지층 20% 묶어두고 여야의 정쟁과 대결이 심해지면 부동층 40%가 이 싸움의 대상화되어서 구경꾼이 돼서 그래 니네끼리 싸우라고 이탈하는 이런 게 되지 않으려면 그 부동층 즉 일반 국민들을 이 싸움에 어떻게든 참여시켜야 되는데 이 싸움이 4-2가 네. 여야와 진보와 보수가 너무 강하게 격돌하는 그런 것들 좀 그 보완하기 위해서
그 사사이 선수를 새로 개발해야 되겠다. 사사이 전술, 예, 예, 그래서 사이사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국민과 여당 그 국정화 교과서 국민의 생각을 재단하겠다는 그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일제 시대를 경험한 많은 어르신들까지 반대하고 있는 이 그리고 하나의 색깔을 강요하겠다는 이 국정화 교과서 반대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들을 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40%의 싸움, 40대 40의 싸움을 만들고 야당이 이 문재인 심상정 천정배 플러스 교과서 국정화 반대 네트워크가 참여하면 우리가 60이 되지 않겠습니까? 6대사 싸움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 4.24 이 여기 싸움에 진보와 보수의 싸움을 강하게 하는 데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거 중심을 잡되 외연을 넓히기 위한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해 나간다면 네. 그것이 3자 연석회의가 정치의 틀에 갇히지 말고 네네. 외연을 확대하는 하나의 기구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중원보험보 하면 이렇게 딱 요지를 딱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우리 장윤선 파장님 대단하십니다. 네. 예. 뭐 그게 직업이에요. 저는 뭐 문심천의 3자 연대 이런 네. 부분이 뭐 계속 주제가 여러 가지 주제로 잘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요. 일단 뭐 국정화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국민적 압박도 있고 안 뭉칠 수 없는 분위기겠죠. 그런 걸 계기로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타결해 나간다면 긍정적일 수 있겠다 보지만 실제 우리 쪽에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내부의 분열과 이제 반목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 이런 긍정적인 기운들이 넘어오기 위해서는 문 대표가 이걸 잘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문한박이 문심천으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문심천의 기운을 받아서 그거를 안쪽에다 돌려줘야죠. 그래서 제가 어제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회의하고 나면 바로 안 전 대표한테 전화해서 아 이런 얘기했다. 네. 안 대표도 좀 오시는 게 어떻겠냐. 아니면 내가 좀 확대를 좀 해보겠다. 네. 그래서 뭐 거국적인 지도자 회의라든지 네. 이런 부분으로 좀 하는 게 뭐 이런 제안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이용해가면서 그런 분위기들을 좀 반목적인 분위기들을 깨고 단합과 연대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내부부터 네. 그런 것으로 좀 삼는 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거국적인 지도자 회의를 만들자 이런 제안 어떻게 보세요? 오늘 2시에서 3시에 끝난대요. 2시 10분에서 3시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좋죠. 네. 좋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문심천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 예, 실제로. 아니 근데 이렇게 다 따져보면 감정의 골이 너무 깊은 거 아니에요? 신뢰라기보다는. 네, 그런데 너무 연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거 어떻게 전화 오면 받으실까요? 안철수 대표가? 네, 뭐 어제 최근에도 토요일 날 그 안철수 대표 지지자들 전국 네트워크 모임에서도 나는 뭐 문재인 대표로서 참 최선을 다했는데 네. 내가 그 혁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연락이 오면 만나실 것 같고요. 네. 그 뭐 저는 그 두 분이 네. 낡은 진보 청산이니 낡은 진보는 형용 모순이 이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책상 혁신 논쟁, 책상 진보 논쟁을 할 게 아니라 교과서 문제에서 그 문재인 대표가 안을 중심을 세우는 그 이런 그 문심천 교과서 네트워크와 연대에 강화한다면 안철수 대표는 외연을 확장하는 네.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되는 것처럼 이런 현실적인 현안 문제를 가지고 네. 저는 그 낡은 진보라든가 부패 정산이라든가 문제를 두 분이 잘할 수 있는 각자의 포지션에서 서로 그 윈윈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제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실제 어떤 우리가 익숙한 대여 전면 투쟁을 이끌어 본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네.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해보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정치적 각성도 되고 내부에서 협력과 경쟁에 정확한 자기 위상들을 세워서 경쟁할 건 경쟁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런 그 분위기들을 좀 익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쉽거든요.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하나의 중요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국정교과서 일방적인 정부 여당의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핵심 견인차 역할을 안철수 전 대표가 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표가 길을 열어드리는. 당연히 그러면 문심천으로. 좋죠. 아주 좋은데 네. 안철수 대표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국정교과서 연대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다 잘 되려면 내년 총선에 이겨야 되고 네. 내년 총선에 이기려면 당내 혁신이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연대도 중요하지만 총선에 이기고 총선에 이기려면 당내 혁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런 당내 혁신안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제가 보기에 또 야외에서 장외 국민대회 같은데 연단에 한번 모시고 네. 기회 마이크 드리면요 좀 확 바뀝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국민적인 지지를 자기가 또 몸소 체험하면 그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외연을 확대했더니 투사를 만들겠다고? 아니, 저는 뭐 처지와 입장을 달리해서 서서 보면 네. 안 대표께서 낡은 진보 청산을 얘기하는 게 본인이 진보주의자라든가 운동권 출신이 아닌데도 그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대표가 이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진보주의자들 입장에 한번 서보시면서 아 이런 애로사항도 있구나라고 하면 서로의 그 인식의 평이라든가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미 그 수권위원회 그걸 안 대표께서 맡아서 하신다면 전적으로 한번 하실 의지가 있으면 그 좀 안 대표께서 위원장이 돼서 그런 답변은 예를 들어서 네. 이미 안전 대표께서 그 역사 교과서 연대보다는 그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당 혁신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말씀드리기 자체가 맞는 건지 제가 이제 오히려 얘기를 하는 어차피 저는 거예요. 국정교과서 반대 투쟁 문제는 사실 이게 뭐 문재인 대표가 직접 주도하는 게 아니고 네. 이거 범시민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학생들까지 어린 네. 학생들까지 나와서 하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안 전 대표가 나서는데 아무 제약이 없고 그 누가 끌어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 할 만한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 국정원 그 RCS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딱 받아서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좀 받아서 적극적으로 하십시다. 그러면 또 할수 교육은 있다는 또 거 아니에요? 안전 대표가 그러니까요. 저거죠. 예, 그리고 완전히 그 자기 특기죠. 그럼요. 예. 그리고 예전에 청문할 때 보니까 뭐 엄마들이 줄 서서 사인 받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 문제에 대표님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네. 좋은 아이디어 네, 같습니다. 그런 거 좋은 제안. 제가 아이디어 하나만 드리면 네. 예전 청콘 전국적으로 하실 때 그때 참가했던 어머님들 전화번호로 전화 한 번씩만 돌려주셔도 상당히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아주 깨알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뭐 우리가 그밥 먹으면서 텔레비도 보고 신문도 보는데 국정교과서만 하고 혁신은 나중에 하자 그러지 말고 아니 본인이 새정치의 브랜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보기엔 새정치하면 혁신인데 문재인 대표가 교과서 문제 해나가면서 당내 현안도 머리를 맞댑시다. 근데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대로 뭐 둘이서 만나서 할 얘기하고 공개적으로 언론에다 할 얘기하고 좀 구별해서 우리가 좀 합시다라고 하는 얘기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왜 서로 배치되고 그런 문제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그 박원순 시장께서 초청을 한번 하셔가지고 밥을 한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 다음 주에는 그 답변을 좀 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도 다음번에는 답변을 가지고 오세요.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 문자 꼭 이런 초청을 하면 예, 응하겠냐? 받을 건지 네. 안 받을 건지 답변을 숙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안박의 역할을 충실히 퀴즈라고 하기 민망한 49이지만 이거 만약에 꼭 해주세요. 성사되면은 상당한 역할을 한 건데요. 이 그럼요. 프로그램이. 예,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자꾸 뭐 사감에 섞여서 막 공중전을 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세 분 모여서 식사하시면서 그리고 언론에 브리핑 하지 마. 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언론사 조심하세요. 언론 기자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좀 그 세 분이 앙금을 좀 털고 좀 협력과 화해와 그리고 국민들이 좀 웃을 수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양반들 왜 밤낮 싸우냐. 저희들도 피곤하거든요. 이제 그만하시고 좀 국민들이 웃을 수 있는 정치, 즐거운 정치, 행복한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뜨거웠어요. 전 재밌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뭐 많이 반성하게 되고요. 네. 네. 순간순간 일촉즉발의 순간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조금 더 그 방송이 여러 번 횟수가 거듭되면 좋은 의견들 그다음에 내부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보이는 방송이 아닌 게 다행입니다. 조만간 보이는 방송 할 겁니다. 네. 질문도 막 들어올 거예요. 네, 좀 더 뜨거운 논쟁의 장으로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만인 클럽 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오마이뉴스도 너무 바람직하고 또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너무 또 멋지고 그런 사람들을 또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 뉴스를 통해서도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앞으로도 많은 정보
그리고 또 많은 나눔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